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이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거리와 탄두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머지않은 미래의 기존의 순항 미사일들을 대체하며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전략무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같은 군사 선진국들도 뛰어들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MD 체계를 극복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과 미국 대군의 막강한 함대 전력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 반대편의 긴급 대응 표적을 신속히 타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 사거리 2500km를 자랑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탑재하였으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먼 거리의 표적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는 중국의 둥펑 17을 방어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발은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움직임은 세계 최고 군사력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 항모 전단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아직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 규제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미사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항상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무시해왔지만 사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 선두급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덕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으며 한국은 이미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엑자렘-Z 추진기관 연구에 몰두하여 극초음속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첨단 스크램Z 기술 확보를 통해 군사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미래형 항공기의 엔진이자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불리는 스크램Z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스크램Z 엔진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비행체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특수 엔진이다. 이 엔진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마하 27의 속도인 시속 33,000km까지 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탄연 스크램Z 엔진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이용해 마하 3급 이상의 초음속 유도 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에 첨단 핵심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중국과 일본 같은 군사 강국들과 경쟁한다는 중장기 플랜을 구상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허 연구실 설치를 통해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 Z 엔진의 극초음속 연소기와 극초음속 흡입구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으며 길이 30m급의 독자적인 스크램Z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이종의 탄화수소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한국은 더 나아가 H와에 비해야 할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인 이중연소 Z 엔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러시아에서 제공한 초음속 엔진 설계를 기반으로 독자 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 2연소 연소 램제 엔진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고 2013년에 이를 특허로 등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연소 램제 엔진은 램제 엔진과 스크램제 엔진의 특성을 모두 갖춘 엔진 기술이며, 이 기술은 러시아 해군이 223년 작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인 420 지르콘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과 동일하다. 311 지르콘은 마하 9의 속도를 자랑하며 적어도 사거리 600km, 고고도 사거리 최대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427호는 미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넷 ME와 SM-3호경 미사일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LSM 성계량형 블록 1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는 핵미사일 보유와 같은 엄청난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이며, 한국의 리디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카이스트는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 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사실상 2018년부터 마하고 이상의 지대공 및 이대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에서 발사하면 상하이까지 2분 내로 도달하게 되며 960km 떨어진 베이징까지 3분대로 도달하게 된다. 북한의 평양까지는 40초 내로 도달한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에 준하는 마하 2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한국의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 전역을 5분대로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 역시 속도가 마하 8에서 10 수준으로 엄청나게 빠르지만 상승 단계와 재진입 단계에서 속도가 감속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때 그 파괴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8에서 27 수준으로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군사기지나 거점 정밀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핵심 목표를 타격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연구에 돌입했으며, 연구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경쟁은 무의미하지만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팽창은 우려될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문화교류 지원 등을 통해 양국의 의회와 신뢰를 더욱 깊게 다져야 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군 현대화 노력에 따라 냉전 종식 후 거의 무너졌던 군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쪽 이상의 함정을 취역시키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공호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응하여 현재 277척을 보유한 해군을 2030년대까지 355척으로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신형 함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야미즈모를 F-35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먼 거리에서 막아내기 위해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운용했는데, 미 해군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공 방어 능력이 향상되자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대응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가 운용하는 많은 미사일이 장거리 또는 초음속 미사일이 많은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르포는 최대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료권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내년에 배치한다는 예상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YJY-18 등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JY-맥 등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며 지상함정 그리고 폭격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SM-3 초음속대와 미사일도 배치를 시작했고 항공자위대 FA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는 약 200km지만 최고 속도가 마하 3에 이릅니다. 일본에 의해 생산 배치는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변국들은 초음속을 뛰어넘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 기준은 마하 50상입니다.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지만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음속 무기는 발사된 뒤 보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데다 초스피드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탐지해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개발만 하면 생산 단가가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싸서 앞으로 10년 뒤엔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 게임이 될 전망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미국이 처음 만든 X-51의 웨이브라이더는 2011년부터 무려 3번이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외피가 꽂혀지기도 하고 통제장치에 고장이 생기기도 해서 미 국방부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을 차단하는 내열물질 개발에만 지난해 3,90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변국이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면 안보는 심각해지고 주변국을 견제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북아가 머지않아 극초음속 무기로 전략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돈이 들어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행한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고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